도의원과 기자들에 대한 테러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각계의 성명이 이어진 가운데 김 지사의 해명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충북을 강타한 수마의 상흔이 곳곳에 여전합니다. 전면 통제됐던 터널은 넉 달 만에 겨우 부분 개통됐습니다. 충주 지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국대 충주병원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료 공백 우려가 더 커지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새로 출시되는 신차의 품질 인증은 제조사 스스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반드시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를 비판한 도의원과 기자들을 손봐달라고 했다는 김 지사 지지자의 테러 사주 의혹에 연일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어 기자회와 시민사회까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 지사에 대한 해명 요구도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한 지지자가 자신에게 민주당 도의원과 기자 2명을 손봐달라고 했다며 폭로한 김모 씨. 마을 축제장에서 지사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등 평소 친분을 자랑했던 터라 말을 들어주면 본인의 부탁도 받아줄 거란 기대가 있었다며 작업을 모의까지 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영동에서 오창까지 가는 고속도로 2차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충천 쪽으로 IC를 좀 약간 틀어서 어떻게 좀 반영을 좀 부탁 좀 드려봐라. 형, 나는 본사님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형하고 좀 해봐라. 이런 부탁을 몇 가지를 했었어요. 테러 사주 의혹을 받는 지지자도 김 지사와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고 호형 호재하는 사이라며 친분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걔가 괜히 김영환 지사랑 나랑 좀 친하고 속내를 틀어놓고 지내니까 굉장히 내 힘 있는 줄 안다고. 김 지사와의 연관성은 언급된 적 없고 김 지사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지만 폭로의 파장은 일부 김 지사로 향했습니다. 민주당이 테러 사주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김영환 지사에게도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 데 이어 전국 MBC 기자회도 충청북도에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에게는 지지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23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지사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측근과 관련된 구설이라던가 특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도지사가 모른다라고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해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의혹 자체가 정치적이거나 소비적인 논쟁으로 흩어져서는 좀 곤란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지사와 상관없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연관 지으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소속 기자가 테러 의혹 대상에 포함된 MBC 충북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언론 자유 위협 시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100억 원과 AI 바이오 영재고 신설 110억 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194억 원 등을 설명하고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검토해 지역 균형 발전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폭우 이후 계절이 2번 바뀌었지만 충북을 강타한 수마의 상흔은 여전합니다. 물에 잠겼던 지하차도는 아직 통제 중이고 산사태로 통제됐던 터널은 이제 겨우 부분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난 국도 19호선 봉계터널. 경사면 추가 붕괴가 우려되면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옹벽을 세우고 낙석 방지 시설을 갖추느라 꼬박 넉 달 반. 겨우 부분 개통에 이르렀습니다. 보은에서 청주 방향 2개 차로를 왕복 1개 차로씩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었는지 그게 좀 의문시됐고 우선 부분 개통이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양방향 터널을 모두 쓰는 전면 개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청주 보은 방향은 피해가 더 커 공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4월은 돼야 전면 개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소요되지 않을까. 참사가 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는 여전히 양방향 모두 막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을 막기 위한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요. 벌써 5개월째입니다. 세종과 청주를 잇는 주요 도로가 막히면서 정체가 빚어지고 불편함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삥 돌아 지금 이 길로 가니까 또 다시 돌아서 불편해요. 차 막힐 때는. 그럼에도 개통이 늦어지는 이유는 정밀 안전진단 때문입니다. 지하차도가 완전히 물에 잠긴 만큼 콘크리트 강도와 배수 펌프, 전기 시설 등을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수까지 내년 6월은 돼야 합니다. 보강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그 진입차단 시설 설치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는 기존 읍내를 거치는 우회도로 대신 궁평 1 교차로를 통하는 구간을 올해 안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권 식수원 대청호에 내려졌던 조류 경보가 112일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3개 수역 가운데 경보 관심 단계로 남아있던 문희 수역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2주 연속 기준치를 밑돌아 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청호 조류 경보는 지난 8월 10일 처음 발령된 이후 3개 수역 전체로 확대됐다가 지난달부터 차례로 해제됐습니다. 경보 해제 이후에도 채수 검사와 드론 감사는 매주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청주시 의원 9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말 청주시 의회에서 당론을 거부한 동료 의원이 본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함께 고소된 11명 가운데 2명은 당시 CCTV 분석을 통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충주의 의료 공백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건국대 충주병원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적자 누적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 지부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12월 중순을 시한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전까지 충주병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투자 계획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대학병원다운 운영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충주에서 받았으면 이 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위해서는 건대 충주병원이 반드시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조가 파업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낸 건 고용 불안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이 지난 7월 단체 협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구조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영이 어려웠을 때 인원 감축 시에 노조와 합의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삭제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호봉제로 돼 있는데 이거를 연봉제나 성과 연봉제로 바꾸겠다는 것들. 병원은 해마다 150억 이상 적자가 나는 상황에 예전 방식의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위기인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1년부터 한 300억 정도 적자가 난 상태고 과거 이제 적자까지 하면 그거보다는 더 많은 상태고 한 달에 거의 10억 이상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단체 협약은 인원 감축 등을 노사 합의로 해야 하고 퇴직조합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 조항도 담고 있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단협을 해지를 해야 제가 경영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같이 좀 병원을 살리는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그동안 노사 양측은 20차례 가까운 만남에서
해결책은커녕 접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이 필수 공익 사업장인 만큼 실제 파업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물이 새는 전기차 아이오닉 6에 관해 연속으로 보도해 왔는데요. 소비자의 결함 의혹 제기에 한 현대차 관계자는 결함이 아닌 부족함이라고 말했었죠. 그렇다면 이런 부족한 차량이 어떻게 시장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김은초 기자입니다. 아이오닉 6에서 잇따르는 누수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자동차 설계와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차주들의 공통된 경험담과 함께 여러 실험에서도 누수 현상이 발견됐지만 제조사는 차주에게 결함이 아닌 부족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오닉 6가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그럼 뭐예요? 부족함이죠, 부족함. 이처럼 부족한 차량이 그대로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건 현행법상 제조사가 차량 품질을 스스로 인증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형식 승인 대신 2003년부터 자기인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규모가 큰 자동차 제조사는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셀프 인증이 믿을만한 건지 지난 5년간 국토교통부가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해봤더니 3건 중 1건은 부적합 판정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해마다 모든 신차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을 이제 뭐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사서 직접 이제 다 테스트하고 마지막 충돌 시험들까지 다 하다 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더 있고 시간상 문제도 약간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누수 현상이 발견된 아이오닉 6는 지난해 출시됐지만 1년이 넘도록 사후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인증 적합조사가 아니라도 결함이 발견되면 정부가 직권으로 제작 결함 조사가 가능한데 안전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면 조사 개시조차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가 어떤 결함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거고 제조사의 관리에 그냥 맡겨놓고 있는다라는 거는 소비자들은 몇 천만 원씩 주고 사가지고 그럼 실험용이냐. 한편 자기인증제로 안전성 평가를 제조사에 맡겨뒀던 것과 달리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위험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사전 형식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북교육청 신임 감사관에 안병대 충청북도 학생 수련 현장이 선발됐습니다. 신임 감사관은 오는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2년 임기로 충북교육청과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를 총괄합니다. 한편 교육청 감사관직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을 두고 유수남 전 감사관이 정직 징계와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8개월째 공석 상태였습니다. 대한건설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윤현우 전 충북도 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의 선거 방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이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각 시도회장에게 대의원 추천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선거 방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예비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거 공작도 하고 있다며 김 회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중앙 회장이 특정 후보를 추천하라고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던 외국인 운전자가 주행 도중 차량 화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어젯밤 10시 반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 20대 외국인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엔진 과열로 차량은 전소됐지만 운전자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천시가 추진 중인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조달청을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마감한 결과 한 업체만 신청해 자동 유찰됐습니다. 제천시는 증설 입찰이 3번째 유찰됨에 따라 재입찰을 추진하는 한편 수의 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하루 처리 용량 5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내구 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다음 달 청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이 대폭 확대됩니다. 청주시는 충북 다른 시군이 미집행한 지역화폐 예산을 재분배받아 다음 달에는 이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45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인당 월 충전 한도 50만 원과 인센티브 10%는 유지됩니다. 앞서 충북도는 제천시와 보은군의 지역화폐 미집행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 아깝다고 판단해 청주시와 옥천군에 재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향교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인성교육에 나섭니다. 청주 향교는 지난 2달 동안 관내 2개 어린이집 원활을 대상으로 인성함양 시범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 3월부터 관련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문과 전통인사법, 생활예절 등 어린이 인성교육을 전담할 교사 4명도 별도 선발했습니다. 충주 지역 시내버스 승강장에 온기 나눔터가 확대됐습니다. 충주시는 겨울철 버스 대기 승객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5곳이던 승강장 온기 나눔터를 올해 18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온기 나눔터는 한겨울 칼바람을 막기 위해 일반 승강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충주 국원고등학교가 70년 만에 본관 건물을 새로 준공했습니다. 새로운 본관 건물은 지상 3층의 수평 증축으로 연 면적이 3,200여 제곱미터에 이르고 본관과 후관 사이 연결 통로를 설치해 편리성도 높였습니다. 국원고는 지난 2013년 충주 농고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한 뒤 10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와인 주산지인 영동의 부리 농장이 2023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리 농장의 와인 시나브로 청주 화이트는 풍부한 향과 상큼한 맛으로 지난 7월 제10회 한국 와인 대상에서도 골드상을 수상했습니다. 부리 농장은 농가형 와이너리 전국 최초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청주공항 주변 산업 생태계를 하나의 첨단 산업 구역으로 연결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연구는 생명공학 기반의 오송과 정보통신기술의 오창, 청주공항 항공산당과 옥산 산당 기능을 하나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오송과 옥산, 오창의 인구와 산업구조, 교통시설의 현황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광공업 생산이 늘고 재고는 감소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충북의 10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113.5로 한 달 전보다 2.6% 늘었고 1년 전에 비해선 7.7% 증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